3, 4라는 수를 이렇게 가로줄 두 줄, 가로줄 두 줄하고 세로줄 두 줄로 배치하는 행렬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게 가로줄 두 줄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세로줄도 두 줄이고 요렇게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행렬이다라고 할 때는 이 좌우에 이렇게 괄호로 막아주거든. 이 괄호 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행렬이라 그래. 자, 그럼 보면은 가로줄 두 줄이죠. 이 가로줄을 우리가 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첫 번째 가로줄을 우리가 1행이라고 불러. 그 다음 이 두 번째 가로줄은 그러니까 2행이겠지. 마찬가지로 자, 세로줄, 여기 첫 번째 세로줄을 우리가 1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세로줄이니까 2열이라고 불러요. 저기서 행열이라고 한 건 너네들 국어 시간에 뭐 요즘에 나오지 않니? 막 두음 법칙 이런 거, 자음접변 이런 거 나오지 않니? 단어가 요즘에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 열인데 읽으려다 보니까 저걸 열로 쓰는 거야. 근데 열이야, 열.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 두 줄, 즉 2행, 그 다음 세로줄 두 줄, 이 열로 구성된 이 행렬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 이 행렬의 사이즈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쓰기로는 이렇게 2 곱하기 2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2x2 행렬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2행 2열의 행렬이다 라고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써. 자, 그 다음에 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들 있잖아. 1, 2, 3, 4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을 우리가 각각 성분이라고 부르거든. 요런 애들이 다 지금 성분이야. 근데 요 성분은 내가 예를 들면 이 2라는 성분의 위치를 표시하고 싶어. 그러면 이 2라는 애는 지금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1행 2열의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1행 2열의 성분이다 말하면 기니까 보통 이제 그 공식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기호를 이런 식으로 많이 써. 1행 2열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렇게 2 곱하기 2, 그러니까 2x2 행렬을 제일 많이 쓰고 몇 개만 또 예시를 들어볼게. 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세 개의 수를 하나의 가로줄에 그냥 쭉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2, 3,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수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배치하면 가로줄 하나죠. 세로줄이 몇 개예요? 가로줄 하나인 거 보이지? 그래서 얘는 1행이야. 세로줄이 몇 개예요, 얘는? 끊어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야. 그래서 1열, 2열, 3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행렬의 사이즈를 볼 때는 우리가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 3열이지. 그래서 이 행렬의 사이즈 표시할 때는 우리가 1/3 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행렬 처음에 할 때 제일 처음에 행렬 연산을 하기 전에 이 행렬의 이 사이즈 먼저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꼴을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일단 두 개만 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2x3 행렬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2x3 행렬이다라고 하면 가로줄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2개, 세로줄이 3개라는 얘기하겠지? 그러면 먼저 이 사이즈를, 행렬의 형태를 생각해봐. 꼴을 가로줄 2개인데 세로줄이 3개래. 그러면은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겠죠. 가로줄 2개인데 세로줄 3개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그 안에 총 성분이 몇 개 들어가겠어? 6개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저 자리에 뭐 성분들을 쓰면 되겠죠. 근데 내가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이 성분, 이 위치 표시하는 거 좀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몇 행 몇 열이죠? 1행 1열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내가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A11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얘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A12라고 하겠지. 1행 2열이니까. 그래서 A12 이렇게 쓰시고 얘는 그럼 마찬가지로 1행 3열이니까 A13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얘는 2행 1열 성분이니까 A21, 2행 2열이니까 A22, A23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행렬은 몇 바에 몇이라고? 2행 3열, 가로줄 2개, 세로줄 3개. 요 사이즈부터 안 헷갈려야 돼, 처음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2x3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3행 3열의 행렬을 만들 거야. 그럼 3행 3열 그러면 일단 생각을 가로줄 3개죠. 가로줄 3개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3열 그러면 세로줄도 3개야. 이렇게 3줄을 또 배치해 볼게. 그럼 이 자리에 성분이 총 몇 개 들어가겠어요? 9개 들어가겠지. 9개, 그치? 내가 지금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선 긋는 거지 실제 행렬에는 선 긋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일단 치고 여기 들어가는 건 1행 1열 성분이야, 그치? 여기 문자 A 썼으니까 여기는 그거 좀 피하려고 그냥 B라고 해볼게. 1행 1열 성분이다라는 의미로 내가 B11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B12, B13, 그다음 여기는 B21, B22, B23 뭐 이렇게 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행 3열의 행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행렬들 중에서 처음에 시작을 행렬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가로줄하고 세로줄 통해서 이게 직사각형 구조로 수나 문자를 대열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직사각형 중에서 보통 어떤 형태의 직사각형을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생각하죠? 정사각형인 형태를 왜 좀 특별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얘처럼 이 행수랑 열수랑 똑같은 행렬들 있지? 쟤네들은 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붙이냐면은 2차 정사각형렬이다 이렇게 붙일 거야. 다시 말하면 행수랑 열수가 똑같잖아? 만약에 행수랑 열수가 n개로 똑같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n차 정사각형렬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3개씩 있으니까 3차 정사각형렬 이렇게 부르겠지. 그래서 일단은 행렬이 뭐냐, 그 다음에 행렬의 꼴이 어떻게 생겼냐, 그런 얘기 한 거야.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행렬은 2차 정사각형렬을 메인으로 다루거든. 그래서 얘를 거의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저런 형태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행렬 중에 우리가 조금 특이한 애들,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이름을 붙이는 행렬들이 있거든. 자, 그런 애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이제 들어갈게. 첫 번째,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영행렬은 뭐냐면은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렬이야. 자, 다시 영행렬은 선생님이 지금 이 행렬의 꼴은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꼴과 상관없이 모든 성분이 다 0이면 영행렬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차 정사각형렬에서의 영행렬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요런 것도 영행렬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1/3 행렬에서의 영행렬이다 그러면은 그냥 000 이렇게 3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행렬이란 건 꼴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분이 다 0이면 영행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영행렬을 우리가 보통 기호로 나타내거든. 근데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너네들 이제 프린트돼 있는 책 같은 데 보면은 이 알파벳 O처럼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도 그럴 거고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0처럼 쓰잖아? 그럼 내가 숫자 0이랑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이렇게 세로줄을 하나 끼워서 표시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거 영행렬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름 붙이는 애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어. 자, 단위행렬은 뭐냐면은 얘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n차 정사각형렬 중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자, n차 정사각형렬 그러면은 지금 내가 쓴 거 중에 얘랑 이렇게 2개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저 2개의 정사각형렬들 중에서 내가 2개만 한번 써볼게. 내가 지금 2차 정사각형렬이다 그러면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니까 총 성분이 4개 들어있잖아. 근데 그 성분들 중에서 행수랑 열수가 같은 애들 있지. 행수랑 열수가 같은 애들. 다시 말하면 1행 1열 성분하고 2행 2열 성분. 걔네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거야. 이렇게 4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 정사각형렬이 있을 때 자, 행수랑 열수가 같은 성분들 걔네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하나의 대각선 꼴이 생기죠. 요런 거를 우리가 주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자, 이 단위행렬은 뭐냐면 n차 정사각형렬 행렬 중에서
이 주대각선의 성분들이 전부 다 1이고 그 외의 성분들은 다 0인 행렬이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차 정사각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자, 주대각선에 들어간 애들이 다 1이고 그 외에는 0이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요런 거를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이다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n차 정사각 행렬 중에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1, 그 외의 성분은 0. 성분은 0인 행렬. 요런 행렬들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단위 행렬이란 거는 이 2차에서만 있겠어? 3차에서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3차 정사각 행렬에서 만약에 단위 행렬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거 3차 정사각 행렬은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 뭐 거의 볼 일이 없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뭐 할 때나 뭐 볼 거니까 그냥 우리는 주로 단위 행렬 그러면은 요거 떠올리게 될 거예요. 요거 100 요거. 됐어. 그래서 행렬의 뜻이 뭐냐, 그 다음 꼴은 뭐냐, 어떻게 생겼냐,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했고, 자 문제 몇 개를 좀 풀면서 우리가 좀 워밍업 해봅시다. 자 거기 첫 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프린트 드린 거, 그 첫 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은 자 1, 2, 3번 3개 있는데 1번, 2번 간단한 거지만 같이 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서. 자 1번 2차 정사각 행렬 A가 있대. 자 근데 그놈에 거기 나와 있는 거 봐봐. I행 J열 성분이다라는 뜻이야. 그 괄호친 게 I행 J열 성분 AIJ를 아래 줄과 같이 그것과 같이 정의를 하겠대.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행 1열, 1행 2열, 그 다음에 2행 1열, 2행 2열 성분 이렇게 4개로 구성된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어. 근데 각각의 성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자, 왜 한번 봅시다. 규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보다 j가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열수가 행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얘들 아까 행수랑 열수가 같은 애들이 얘네들이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첫 번째 규칙에 해당하겠네. 그리고 자 행수보다 열수가 큰 애는 얘죠. 그러면 요거 세 개는 그 첫 번째 줄 규칙을 따라갈 거고 얘만 그 두 번째 줄 규칙을 따라갈 거야. 그럼 그대로 그냥 넣고 계산해 볼게.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행수에다가 열수에 1 더한 걸 곱해라. 그럼 여기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1에다가 3 곱하니까 6 될 거고, 다시 1에 3 곱했으면 3이죠. 그 다음 얘는 근데 두 번째 규칙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열수에 1 더한 거에 행수 제곱이래. 그럼 2에 2제곱이니까 4가 되고, 얘는 2에다가 3 곱해서 6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성분을 싹 더해 주시오. 그러니까 답은 3번 15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 동엽아 이거 무슨 말이야?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 계속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표정만 보면 딱 알지. 자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행렬 A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자 I행 J열 성분은 I 지점에서 J 지점으로 가는 일방 통행로의 개수로 정의를 하겠다 했거든요. 얘들아 그럼 지금 내가 이 지금 시작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스팟이 3개 있거든. 1번, 2번, 3번. 그러면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3개가 있고 도착점도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총 몇 개 어떤 꼴의 행렬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총 3가지 시작점에서 3가지 그 도착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총 9개 성분을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3차 정사각 행렬을 정의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정의해볼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뭐 일단 이렇게 써볼까?
요런 행렬인데 자, 요 행렬을 이제 성분들을 정의를 해볼게. 자, A11 일행일렬 성분은 뜻이 뭐냐면 거기서 뭐라고 하자 그랬냐면 자, 1번 스팟에서 1번 스팟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 개수 그랬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이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이제 팁이 될 거야. 여기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일방통행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건 카운팅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1행 1열 성분은 0이 됩니다. 자, 1행 2열 얘는 성분이 여기서 여기 가는 길 개수 여기 써있는 거 하나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것도 하나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채워주면 돼. 자, 2에서 1로 가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2에서 2로 가는 거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 2에서 3으로 가는 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네 그치? 그래서 여기 두 개 들어갈 거고 자 3에서 1로 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없고 3에서 2로 가는 거는 길이 이렇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 3에서 3으로 가는 건 없죠. 그래서 이런 행렬이다. 그러니까 얘 그냥 말뜻을 이해하나? 그냥 요 정도 문제야. 행렬을 그냥 정의하는 말뜻을 이해하나? 요 정도 문제. 됐고 자 그렇게 하시면은 답이 내가 뭐 잘못 썼나 보네요. 2에서 3이 아 요거 하나 잠깐만 화살표를 내가 거꾸로 썼군요. 네. 요것만 틀어졌나? 그럼 얘네들이 지금 자리 바뀌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로 바뀌어요. 그럼 답이 3번. 그 다음 3번 문제 풀기 전에 이제 행렬에서 우리가 어떤 두 행렬을 서로 같다라고 어떻게 할 때 정의하느냐 다시 어떤 두 행렬을 우리가 서로 같다고 정의하느냐 이 얘기야. 자, 행렬 두 개가 있는데 뭐 내가 그냥 2차 정사각 행렬 두 개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행렬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행렬이 두 개 같다라고 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은 두 행렬의 꼴이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같다라는 걸 정의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거든. 같은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크다 작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너네들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같다라는 걸 처음에 보통 항상 어떤 상태일 때 같다라고 하는지 정의하고 들어가. 너네 그 2학기 때 수학할 때도 생각해 보면 막 함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설명해 보는 사람들 함수 처음에 정의한 다음에 어떤 상태의 함수들을 서로 같다고 정의하느냐 그런 같은 상태를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행렬이라는 걸 새로운 걸 우리가 도입을 했으니까 어떤 애들을 보고 우리가 같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자, 첫 번째 꼴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절대 같은 행렬일 수 없어요. 그렇죠? 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꼴이 같아야 되고 꼴이 같으면서 두 번째 대응하는 모든 성분들이 다 같을 때 같은 행렬이다 라고 해. 대응하는 모든 성분들이 같을 때. 자, 여기서 대응하는 성분이란 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행렬이 있고 뭐 여기 D, E, F, G 뭐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치면 일단 꼴은 같지. 근데 얘네가 같아지려면 A, D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고 B랑 E도 같아야 되고 C랑 F도 같고 D랑 G랑 같을 때 그럴 때 얘네들을 같다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 기호를 쓴다 이 얘기야. 됐죠?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3번 문제가 요 서로 같은 행렬에 대한 얘기니까 요 3번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둘 다 지금 둘이 같다라고 표시가 돼 있지. 근데 꼴이 같은 건 이미 써 있고 그러면 이제 각각 대응하는 성분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연립방 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가 서로 같으려면 첫 번째 a제곱이랑 a랑 같아야 되겠죠? 근데 a제곱이랑 a랑 같다라고만 하면 이 a가 될 수 있는 애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 두 번째 1행 2열 성분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b-5가 -a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a가 아직 뭔지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b를 뭐라고 아직 얘기할 수 없어요. 2행 1열 성분 이미 같은 거 보이고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보이는 게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 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b가 a제곱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 식을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a제곱 그다음 여기 넘어가는데 얘 넘기는 순간 플러스 a제곱 그다음 여기 3인데 5빼니까 마이너스 2는 0. 요 식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되죠. 근데 요거 찾아보면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거나 1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중에 누구냐? 얘네들이 지금 성분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A는 최종적으로 1이어야 되겠다. 자 근데 A가 1인 순간 그럼 B는 집어넣으면 뭐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제곱합을 더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17이지 17.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2페이지도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자, 4번, 5번 그냥 두 개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두 행렬 A, B가 뭐 저렇게 생겼대. 근데 그 두 번째 줄 보니까 저 식을 만족하는 행렬 X의 모든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일단 이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X를 먼저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 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X-A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저거 집어넣으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먼저 X로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여기 분배를 해보시면 3x고 저기 x가 넘어가면 2x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a가 있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그 다음 얘 마이너스 6b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6b가 될 겁니다. 네, 행렬끼리 지금 이제 연산하는 파트가 들어갔거든? 근데 행렬은 기본적으로 연산이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기본 연산을. 자, 첫 번째. 자, 행렬의 연산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행렬 덧셈을 얘기를 할게요. 자, 두 행렬을 먼저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 A랑 B랑 이런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끼리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행렬끼리 더하고 싶대. 그럼 행렬끼리 더하는 건 어떻게 더하냐? 일단 행렬끼리 더하고 빼고 하려면 일단 꼴이 같은 상태일 때 얘기하는 거야. 같은 꼴의 행렬이 있을 때 걔네들을 더하라는 얘기는 이 각각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더한 행렬을 만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2차 정사각 행렬끼리 더한 행렬은 걔도 결과가 2차 정사각 행렬이 될 거고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성분은 얘네들을 더한 애들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1행 2열의 성분은 얘네들 더한 거 여기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2행 1열 성분들을 서로 더한 거 그리고 2행 2열 성분끼리 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빼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빼기도 똑같아요. 빼기도 이렇게 꼴이 일단 같은 행렬들끼리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빼는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행렬 A랑 B를 빼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그냥 부호만 여기를 덧셈 대신에 뺄셈으로 적용해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덧셈 뺄셈에서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게 없잖아.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계산 규칙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 요 행렬 A에다가 어떤 수 K를 곱한 거야. 요런 거를 예를 들면 K가 어떤 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치자. 그럼 행렬 A 2배 했다는 얘기죠. 4면 3배 했다는 얘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실수 배했다라고 불러.
그러니까 행렬의 실수배라고 표현해. 자, 행렬의 몇 배 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각각 대응하는 성분들 전부 다 저 K배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11에다가도 K배 해주고, 그 다음 A12에다가도 K배 해주고, 그 다음 2의 1열 성분의 얘한테도 K배 해주고, 얘한테도 K배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 덧셈 뺄셈 실수배를 정의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아직 쉬운 파트예요. 행렬 연산 중에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곱셈할 건데 그게 메인이고, 일단 여기까지 그냥 뭐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싶지. 자, 다시 4번 문제로 돌아와서 A랑 B랑 행렬이 있는데, 자, 이 식을 만족하는 행렬 X의 성분들을 전부 더하래. 그럼 얘네는 지금 내가 이 식을 먼저 정리했거든? 이 덧셈 뺄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기존 우리가 하는 덧셈 뺄셈에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식처럼 계산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식 일단 정리한 상태에서 양변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성분의 마이너스 1배하고 이 성분들의 3배한 걸 더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암산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2차 정사각행렬이야. 근데 2차 정사각행렬의 이 첫 번째 성분은 요거 부호 뒤집고 요거 3배에서 더하래잖아. 그럼 그냥 마이너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죠.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냥 암산한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 한 번 쓰고 이거 또 쓴 다음에 그것도 더해서 또 쓰고 하면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암산하자는 얘기야. 자, 여기 1의 2열 들어가는 거는 얘 부호 뒤집고 저거 3배에서 더하래. 그럼 저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다 3K 더했으니까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2K에다가 더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K. 자, 그 다음 여기는 0이니까 뭐 없고 여기는 3배 하니까 3 이렇게 됐어. 그치? 자, 얘 성분들을 전부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1에 싹 더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K하고 누가 살았죠? 얘네 죽고 마이너스 1이네요. 요게 얼마라 그랬지? 마이너스 10.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과적으로 K는 9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기본적인 그냥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얘기야. 자, 5번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오 번 같은 문제는 조금 귀찮은 문제인데 이게 일단 일종의 연립방 정식이잖아. 자, 내가 A에서 B를 뺀 행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네들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치? 그래서 이 두 식을 적당하게 내가 가감해서 A랑 B를 따로 끄집어낸 다음에 걔네를 또 빼야 돼.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계산할 줄 아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통일시킬까요? B를 통일시킬까요? 그건 이제 우리 맘이죠, 그냥. 자, 뭐로 할까요? 하나 골라주세요. A를 통일시킬까? B를 통일시킬까? 너 뭐 하고 싶어? A, 오케이. 그럼 밑에 식을 2배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2배 하면은 성분들 다 2배에서 요런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얘랑 이 첫 번째 식, 세 번째 식을 서로 빼면 5B가 되죠? 그게 자, 얘에서 얘 빼면은 10이야. 근데 요거 쓴 다음에 또 5 나누지 말고 그냥 요것도 조금 암산해보자. 자, B는 얘에서 얘 뺀 거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0을 5로 나눴으니까 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니까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4에서 4 빼면 어차피 빵이고, 6에서 마이너스 14 빼면 20인데 5로 나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B가 나왔으면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 2A에다가 B 더한 게 쟤야.
그럼 우리는 얘에서 얘를 빼고 반 나누면 그게 A겠죠? 요거 조금 암산해서 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고 반 나누면 3이다, 그치? 얘에서 얘를 빼고 반 나누면 4고요. 얘에서 얘 빼고 반 나누면 2고요. 아이고.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고 반 나누면 1이에요. 그러면 A랑 B를 각각 구했지? 그럼 최종적으로 A랑 B랑 차집합해라. 아니 차집합이래. 빼라. 그러면은 얘에서 얘 빼니까 1, 얘에서 얘 빼면 5, 그다음 얘에서 얘 빼면 2,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모든 성분의 합인가? 다 더해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시면은 5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A랑 B까지 나왔어. 그러면 걔네들을 뺀 행렬을 또 만든 다음에 이 행렬들 성분들을 다 더해도 되지만 어차피 덧셈 뺄셈은 지금 그냥 원래 우리 하는 계산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조금 늦추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얘랑 얘를 굳이 뺀 행렬을 새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거 성분 총합에서 이거 성분 총합을 빼면 그게 이거 성분 총합이랑 똑같겠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따로 안 써줘도 그냥 교환 법칙 이용해서 순서를 그냥 바꾼 것 뿐이야. 됐어. 그럼 6번은 여러분들 그냥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 자, 이제 오늘의 메인 곱셈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그 이지한 얘기였고 여기부터가 메인이다. 자, 오늘 하는 거에서 지금부터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성공. 이제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행렬 곱셈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곱셈이 가능한 꼴이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을 곱하고 싶어. 그러면은 A라는 행렬에 꼴이 있었겠죠? 일단 그게 이제 몇 행 몇 열의 행렬인지 몰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m by n 행렬이라고 해볼게. 됐어요? 자,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이 뭐 n by l 행렬이라고 해볼게. 됐어요? 나는 지금 곱셈이 가능한 꼴을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n by n의 행렬하고 n by l의 행렬하고 곱하잖아. 그러면 쟤네들은 곱셈이 가능해. 왜냐면 이 가운데에 이 n이라는 수 두 개가 서로 징검다리로 연결이 돼요. 요런 형태는 곱셈이 가능한 형태의 행렬이야. 그다음 행렬은 처음에 그 하기 전에 곱셈 그냥 드립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곱셈이 가능한지 그 꼴부터 봐야 되거든. 그래야 안 헷갈려. 근데 얘네들을 곱하잖아. 그러면 어떤 꼴의 행렬이 되냐면, 자, 얘네들 가운데 징검다리로 연결했지? 그럼 얘네가 사라지면서 이 양 끝에 있는 m by l 행렬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2x3 행렬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3x4 행렬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은 행렬의 곱셈이 가능한가 일단? 가능해요, 그쵸? 가운데 이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징검다리로 연결하고 나면 걔네들의 곱셈의 결과는 2x4 행렬로 완성이 돼요. 됐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2x3 행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4x3 행렬을 곱해라 이러잖아. 그럼 얘네들은 애초에 곱셈이 불가능해. 정의가 안 돼. 왜냐? 얘네들이 수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건 애초에 곱셈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2x3 행렬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4x2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행렬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지금 A, B 요렇게는 곱셈을 정의를 못하지. 그치? 여기 가운데 수가 달라서. 근데 보니까 얘 앞에가 이고 얘 뒤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요걸 순서를 바꿔서 B를 앞으로 보내잖아. 그럼 B랑 A는 곱셈이 정의가 돼야 안 돼? 얘는 돼, 그치? 무슨 말이겠어? 다시 B가 지금 4x2라 그랬잖아. 근데 A가 2x3라며. 그럼 이렇게 곱셈은 얘네가 일치하니까 정의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4x3 행렬로 정의가 돼. 근데 문제는
A랑 B를 곱하라고 할 때는 정의가 안 됐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좀 이따가도 이제 이게 계속 나오겠지만 행렬을 뭐 복잡한 거 딴 거 보여줄 필요도 없이 얘들 봐봐. 우리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 곱할 때는 순서를 바꿔도 어떻게 되죠? 결과가 같아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지, 그치? 그러니까 수의 연산에서는 우리 바꿔도 그 순서 바꿔도 성립한다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 그치? 근데 행렬은 이 곱해서 이 뒤집어서 곱했더니 심지어 어떤 애는 정의가 되는데 반대로 곱하면 안 될 수가 있잖아. 다시 말하면 행렬의 곱셈에서 뭐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야?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그래서 일단 행렬 곱셈의 중요한 성질이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곱셈할 때는 항상 요 꼴부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곱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보여줄게요. 우리 맨날 이제 쓰는 대표적인 이 만만한 2차 정사각형렬 두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는 꼴상으로는 곱할 수 있는 형태야, 그렇지? 얘는 2x2인데 얘도 2x2거든.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은 어떤 행렬이 되겠어요? 그 결과가? 얘네들 가운데 2가 서로 연결되면서 앞뒤에 남은 것도 2랑 2니까 그 결과도 2x2 행렬이야, 그렇지?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자, 이렇게 정의할 거야. 첫 번째. 여기 지금 2x2 행렬이니까 성분이 총 4개 들어가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 각각의 4개의 성분이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은 자,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걸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결과를 C를 이용해서 C11, C12, C21, C22라고 써볼게. 근데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 이 곱한 행렬의 1행 1열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앞행렬의 1행과 뒤행렬의 1열에 다시 앞행렬의 1행과 뒤행렬의 1열의 곱의 총합이야. 다시 앞행렬의 1행과 뒤행렬의 1열의 곱의 총합이야. 자, 그래서 저 C11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은 A12라고 B12를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A12에다가 B22를 곱한 거 요렇게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C12 이 곱한 행렬의 1행 2열 성분은 마찬가지 순서대로야.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2열을 곱한 거의 총합이야. 다시 그럼 얘도 한번 써보자. 1행 2열 성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앞행렬의 1행과 뒤행렬의 2열을 곱한 거의 총합이야. 자, 그럼 쟤네들 곱해보면은 A11, B12 곱한 거 에다가 더하기 내가 좁네. A11에다가 다시 얘에다가 얘 곱했고요. A12에다가 B22 곱한 거 요렇게 성분이 들어가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C21 그러면 얘는 2행 1열 성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자, 2행 1열 성분이니까 앞행렬의 2행과 뒤행렬의 1열을 곱한 거의 총합이야. 자, 그럼 순서대로 A21에 B12를 곱하고 더하기 A22에 B2를 곱하겠죠. 이렇게. 그죠? 자, 마지막.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제 2행 2열은 앞행렬의 2행과 뒤행렬의 2열을 곱한 거의 총합이거든. 그럼 얘랑 곱해서 처음에는 A21에 B1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A22에 B2를 곱한 거 걔네들의 합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행렬 곱셈은 이게 좀 복잡하니까 오늘 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거의 성공이야. 오늘 행렬 시험 문제 요 정도 선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 다시 그러니까 행렬 곱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하라고? 항상 꼴부터 확인해. 꼴부터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 꼴부터 항상 확인하고 이게 된다라는 걸 먼저 보고 아 이게 꼴을 확 봤더니 이 결과가 몇 행 몇 열의 행렬이다 라고 하면은 그 모양부터 틀부터 잡아놔. 그 다음에 거기 각각 들어가는 성분들은 예를 들면 이 곱한 이 결과 행렬에 뭐 예를 들어서 m행 n열 성분이다 라고 하면
앞 행렬의 m 행과 뒤 행렬의 n 열이 곱해진 거의 총합이야. 그 다음 곱셈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이 행렬 곱셈의 중요한 특징, AB랑 BA는 일치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됐지? 자, 일단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제 계속 이거 연습이야. 7번 볼게요. 자, 행렬 A, B, C가 저렇게 주어졌어. 자, 근데 나한테 뭐를 해달라 그랬냐면은 A, B, C.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B, C 행렬 3개를 다 곱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곱할 건데 먼저 얘네를 곱할 거면 우리가 이 꼴부터 생각해야 돼. 자, A라는 행렬은 몇 행 몇 열의 행렬이야? 2행 1열의 행렬이야, 그렇지? 그래서 2행 1열이구나. 그 다음 B라는 애는 가로줄 하나, 세로줄 두 개죠. 그러니까 1행 2열의 행렬이에요. 그 다음 C는 2행 2열, 2차 정사각행렬이지? 네, 그러면 얘는 여기 앞에 A랑 B에서 일단 곱셈을 정의할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얘를 곱셈을 정의해서 연결해 주면은 얘네 A랑 B를 곱한 결과가 2차 정사각행렬이야. 거기서 얘랑 또 곱하면 2차 정사각행렬끼리 곱했으니까 그 결과도 뭐가 되겠어요? 최종적으로도 2차 정사각행렬이 돼요. 그러니까 곱셈이 정의된다는 얘기야겠지? 자, 이제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 먼저 A랑 B랑 곱하라 그랬어. 그러면 A는 A1에다가 그 다음 B는 2, 3인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봐봐,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꼴이 헷갈리거든? 얘네들 곱하면 뭐가 된다고? A, B 곱하니까 뭐 됐지? 2차 정사각행렬이 됐어, 그치? 2x2. 그럼 먼저 꼴을 잡아놔. 그러면 이렇게 4개 들어가겠다는 거 먼저 예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는 1행과 1열을 곱한 거니까 2a가 들어가.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1행과 2열을 곱했으니까 3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2행과 1열을 곱했으니까 2. 그 다음 여기는 2행 2열을 곱했으니까 3. 요게 AB야 지금. 자, 그럼 AB랑 이제 마지막으로 C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지? 자, A, B, C를 이제 완성을 해볼게. 걔는 자, AB가 지금 얘였고 거기다가 C를 곱해줄 건데 얘네들을 곱하면 자, 순서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는 1행과 1열을 곱하면 4a-12a니까 -8a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1행과 2열을 곱하니까 -2a 더하기 9a에서 7a가 되고 그 다음 2행과 1열을 곱하겠지? 그럼 4에서 12 빼니까 -8. 그 다음 여기는 2행과 2열을 곱해서 -2 더하기 9 하면은 7.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쟤네들을 싹을 더했더니 성분의 합이 0이 되고 싶대. 그럼 얘네 더해보니까 -a, -1이지? 그게 0이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1이면 되겠는 거였죠? 팔 8번은 뭐 여러분들 해보시고 9번 하나만 해봅시다. 9번.
A가 몇 행 몇 열이지? A가 1행 2열이죠? 오케이. 그 다음 B는 2행 2열이고 C는 2행 1열이야. 그러면 얘네를 곱하라 그러면 곱이 정의가 되겠다, 그치? 가운데가 지금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얘도 순서대로 해볼게. 얘네들이 곱해서 AB라는 행렬을 만들면, 자, AB라는 행렬은 x-1이랑 그 다음에 1빵 마이너스 8, 7인데 이거 곱한 결과가 자 1행 2열이 되라 그랬지? 1행 2열이니까 한 줄하고 두 줄이야, 그치? 그러면 요런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1행과 1열을 곱하면 x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1행과 2열을 곱하면 0하고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이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쟤랑 C를 곱해주면 자, 얘가 지금 결과가 1행 2열인데 걔랑 얘랑 곱하면 여기가 또 연결돼서 뭐가 돼버리죠, 결과가? 1행 1열이 돼버리지, 그치? 자, 최종적으로 얘네까지 다 연결해버리면 맨 앞이랑 맨 뒤에 남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냥 1행 1열의 행렬이야. 그러면 1행 1열이니까 얘는 그냥 성분 하나란 얘기잖아, 그치? 자, 마무리해볼게. 얘가 성분 하나야, 하나.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자,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면 x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성분의 꼴이 지금 이차함수 꼴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뭐 넣으면 최소값 되겠어요? 얘네 한가운데 마이너스 4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 넣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 이 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16에 7 더해서 얼마죠? 23인가요? 그럼 걔네들 더하라 그랬니? 빼라 그랬구나. 뭐 잘못 계산했나? 다시요. 0하고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4 맞지? 마이너스 4랑 4분 마이너스 16이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16에서 7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9.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고 했으니까 답은 5. 됐지? 간단한 문제고 어떻게 여기서 한번 쉬었다 할래? 아니면은 요 뒤에 거 한 장 더 하고 실래? 선재가 정해봐. 지금 쉴까요? 오케이, 한번 쉬었다 합시다. 자, 또 일어나 보세요.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행렬 지금 이제 중요한 거 곱셈 들어왔는데 왜 쉽게 들어가? 진짜 존나 싸가지 없는 거. 갑자기 새 들어와. 하품 치는데요? 자, 조용히 해. 거기 들어가. 무섭다. 한번 해볼까요? 자, 행렬 지금 이제 그래갖고 행렬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 어떻게 하냐, 뭐 서로 같은 행렬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곱셈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자, 곱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행렬 곱셈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라고? 아, 진짜 이거 꼭 이거부터 해. 안 그러면 헷갈려. 저가 살면서 행렬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거 안 해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진짜로 해보라는 거야.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꼴파악부터. 꼴파악부터 꼭 해줘. 꼴파악 먼저 항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곱셈을 했을 때 각각 그 곱한 행렬이 이 위치하는 이 성분들 있잖아. 걔네들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이 곱한 행렬의 2행 1열에 위치하는 성분이잖아요. 자, 이 곱한 행렬의 2행 1열 성분은 자, 앞에 있는 행렬 A죠. A의 여기 써 있는 대로 2행과 뒤에 있는 행렬이 B니까 B의 1열을 1열의 모든 성분들을 곱한 것의 총합이야.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곱셈만 잘할 수 있으면 행렬에서 뭐 특별히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얘 하나만 얘를 이렇게 들어줄게. 자,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제 13번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또 갈 건데 이 페이지에서도 뭐 한 두 개만 해봅시다. 자, 13번, 15번 두 개만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론적인 건 내가 이제 다 얘기한 거거든. 끝에 이제 뭐 한두 개만 더 얹어줄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계산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뭐 여기서부터는 계산 내가 해줄 필요 없겠다 싶은 거 이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3번. 13번은 A가 1, 1 이런 행렬인데 자, 얘 뭐라 그랬냐면 A를 16제곱 했더니 K2다. 그러니까 단위 행렬의 K배가 됐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이 단위 행렬의 K배가 된다는데 16제곱이잖아. 그럼 일단 우리는 쟤를 좀 몇 번 해보자. 그럼 뭔가 규칙성이 나오겠지, 그치? 자, 몇 개 해볼게요. 자, A 제곱은 말 그대로 얘를 곱해봅시다. 자, 이렇게 곱하면 자,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성분은 요 1행 1열 곱한 거니까 1에서 1 빼니까 0이고요. 그 다음 1행 2열 성분은 1에서 1, 1에서 1 더하면 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1이니까 0 이렇게 됐어요. 아직은 뭐 재밌는 게 없어. 동엽이 떠들면 저희 퇴출한다고 했는데 네. 진짜 뭐하냐. 어떻게 친구들 많아지니까 좀 용감해진 거야? 아니 강제가 말 걸어가지고. 그러다 사망하는 수 있어. 조심해. 나보네. 봅시다. 없는데. A 세제곱은 A 세제곱은 여기 1행하고 1열 충분하면 0에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0하고 2니까 2. 그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뭐 없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뭐 재밌는 게 없어요. 한번 또 해봐야지 뭐. 자, 그럼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행렬 A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자, 해보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또 하니까 마이너스 4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다가 2 더하면 0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2 더하니까 0 되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됐는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다시 잘 봐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규칙을 좀 이제 찾을 수가 있어. 왜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단위 행렬이 이 주대각선 성분들이 다 모일 때를 단위 행렬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다 모면 주대각선 성분들이 1이면 그치? 근데 얘는 주대각선 성분은 마이너스 4야 그치?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단위 행렬의 마이너스 4배란 얘기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단위 행렬 기호로 2라고 쓴다는 거 그걸 안 쓴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그냥 지금 들으세요? 네. 단위 행렬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2라고 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단위 행렬 다시 말하면 100이래 마이너스 4배한 거랑 똑같지 그치? 단위 행렬이랑 아까 영행렬을 처음에 이거 특이한 행렬이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잖아. 우리가 보통 뭔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걔가 뭔가 쓸모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이름을 왜 붙이냐면은 이게 단위잖아 단위. 얘들아 우리 단위가 뭐죠 단위가? 예를 들면 몸무게를 재는 단위가 뭐죠 우리가? 킬로그램이잖아. 킬로그램 이 단위라는 게 뭐야? 유닛 단위가 뭐죠? 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지.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 숫자에서는 수에서는 단위로 생각하는 수가 보통 1이야 그렇지? 예를 들면 3이다 4다 이러면은 단위 수인 1의 3배다 4배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잖아. 행렬에서도 얘가 마치 그러니까 숫자에서 1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 단위 행렬의 마이너스 4배다 이렇게 되는데 이 단위 행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수에서 1 같은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어떤 다른 행렬이랑 곱하잖아. 그러면 걔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행렬이야. 그런 특징이 있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다시 우리가 수에서 어떤 수랑 1 곱하면 그 수가 그대로 나오지, 그치? 우리가 이런 거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거든. 뭐 용어는 몰라도 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애. 얘도 마찬가지야. 이 곱셈에서 행렬 곱셈에서 어떤 애랑 곱했을 때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애, 역할을 하는 애야. 단위 행렬이라는 애가.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왜 생기냐면 A라는 애를 2번, 3번 곱했을 때 뭐가 없었는데 4번 한 순간 얘가 단위 행렬의 4배, 마이너스 4배래.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얘를 통째로 제곱하잖아요. 그러면은 A 8제곱은 마이너스 4, 2를 2번 곱한 거지.
근데 마이너스 4, 2를 두 번 곱하면 자, 요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은 우리가 그냥 곱해서 16이라고 쓸게. 근데 단위 행렬끼리 곱하게 되면 뭐가 되지? 단위 행렬은 곱하면 뭐가 되게 해주는 애라고? 그냥 개가 되게 해주는 애야, 그렇지? 그러면 단위 행렬이랑 단위 행렬이 곱하면 그냥 아무거나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랑 곱해서 얘가 되게 하니까 그냥 다시 단위 행렬이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위 행렬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다시 단위 행렬이 돼. 즉 A를 8제곱하면 16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A 16제곱 해달래잖아. 그러면 요거를 통째로 또 한 번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A 16제곱 그러면 16을 제곱한 거니까 16의 제곱 얼마지? 256 단위 행렬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 그냥 해보시면 돼요. 네. 자 됐고 그럼 14번은 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자 15번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 앞에 설명만 좀 해줄게. 봐 15번 두 2차 정사각형 A랑 B가 있는데 A 플러스 2B라는 애가 얘고 그 다음 A 빼기 2B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요렇게 자 이랬을 때 나한테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의 이행일열 성분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얘들아 이거 보면은 자 우리 동엽이 이게 딱 보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 쟤네들이? 연립. 자살하자. 다시 쟤네들이 뭐 해야 이거 나올 것 같아? 곱해야죠. 곱해야지 그치? 좋았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제. 마냥 치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이거든 그치?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조지는 거지. 합차는 안 해. 자 행렬곱셈에서 뭐가 정리 안 된다고요? 교환 법칙이 정의가 안 돼요 그쵸? 네. 얘들아 이게 이 곱셈 공식을 우리가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면은 야 동엽아 이거 한번 전개해 볼래? 뭘요? 이거 전개해 볼래?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버전으로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이걸 하네. 중2의 마음으로 이 새끼 늙어서 이제 예전으로 못 돌아가네. 야 이거 곱하라면 원래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하지 않니? 네. 그러면 처음에는 곱하면 A 제곱이 되지. 네. 그 다음에 뭐 돼? 마이너스 2AB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돼? 플러스 2AB. 그래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자 얘네들 곱하면 원래는 플러스 2BA지 곱하는 순서가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B 제곱이 됐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랑 x 빼기 2y를 곱해라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x 마이너스 2y 제곱이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이 수나 식에서는 이게 동류항 취급하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렇지? 그럴 때는 얘네들이 동류항이니까 서로 소거돼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없앨 수 있지만 이 행렬 곱셈에서 뭐가 안 된다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구나 하고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동엽아. 네. 알지? 자, 그러면은 얘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얘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행렬에서는. 됐어?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제 애들 낚시하려고 한 거야. 이 꼴 이렇게 두 개 주고 나서 이거 구하라면 누가 봐도 이거 곱하고 싶잖아. 근데 그걸 참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귀찮은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연립해서 A랑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것도 제곱하고 얘 제곱한 다음에 4배에서 빼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무슨 말이야? 내가 계산은 생략할게. 근데 이 문제는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그냥 둘이 곱하면 조진다. 이건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알아들었을까? 자, 넘어갑시다. 이 정도 계산은 뭐 여러분 해보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뭐 같은 의미로 자 16, 17, 18번에서는 뭐 하나만 해볼까? 16번 해볼까? 17번 해볼까? 수 하나 딴 생각 한번 해줘. 16, 17 중에 좋아하는 수 저는 16이요. 16? 16이요. 이러다. 야 주원아 저거 보니까 뭐 하고 싶어?
아니에요? 풀기 싫어요. 너는 왜 갑자기 용감해? 너 쪽수가 많으니까 좀 아니 아니. 네 전투력이 올라갔어? 야, 니편 아닌데. 그렇게 해야죠. 다시 얘를 곱한 거에 모든 성분을 더하래, 그렇지? 자, 봐봐. 야, 이거 보고서 주원아. 이거 보고서 이제 선생님 이거 a 제곱 빼기 b 제곱이군요 하면 어떻다? 안 되죠. 마음이 아프지. 왜? A, B랑 D랑 달라. 그렇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그 자세가 좀 거만하다. 그렇지. 딱 교환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얘들아 그러면 그냥 계산하고 생각해봐. 곱하면 안 돼요? 어? 계산 먼저 하고 곱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까 얘를 보고 얘다라고 속단하면 안 되고 그럼 그렇다고 그럼 A, B 곱하고 BA 곱하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이런 거 확인할 시간에 그냥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둘이 더한 행렬이랑 뺀 행렬을 그냥 빠르게 곱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했더니 교환 성립 안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A랑 B랑 더해라 그러면 그냥 바로 더해봅시다. 더하면 2고 얘랑 더하면 3이고 그다음 얘랑 더하면 2고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 거기다가 둘이 빼라 그랬으니까 4에다가 얘 빼면 마이너스 1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4 그다음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얘들 곱하라는 얘기지? 야 정우 여기 뭐야? 불러봐. 거기요. 마이너스 4. 왜지? 같은 4. 맞는데. 아, 맞잖아요. 맞는데 형 오늘 조심해. 내가 너 오늘 보면 아주 신기가 불편해. 대통령이라서 포기가 있어. 아 진짜 저 대통령 조심. 야 대충 너 시험 끝나고 고깃집에 또 갔어? 네. 고깃집에 또 갔어? 그 다음에 어디요? 고기 뷔페 안 갔죠. 안 갔어? 고기 뷔페 날 진짜 죽일까 하다가 내가 자 8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계속 불러봐. 너 여기 어디야? 괜찮아요. 뭐해? 마이너스 8이죠. 그 옆에서 말해주면 같이 죽일 거야. 자 여기 뭐야? 그렇게 계산. 16. 그 다음 2. 대통령. 네.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쟤네들 성분을 싹 더해줘. 그러면 답이 6이에요. 네, 뭐 계속 잘못되면 답이 3번인데? 그러면 12이고 4가 맞구나. 그래 답이 3번이야. 그다음에 17번 같은 거는 내가 지금 풀진 않겠지만 A, B랑 BA 더하라 그랬을 때 저거 2A, B네 하면 된다 안 된다? 다시 이걸 보고 2A, B네 하고 A, B 곱한 다음에 2배 해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야. 안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요행이 맞을 수도 있지. 교환 법칙이 성립한 행렬들이면. 좋았어.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행렬의 추정 케이스 7. 여기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써놓고 좀 외워봅시다. 자. 우리가 그 행렬들을 거듭 제곱해라 그러면 자 오늘 다시 내가 행렬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 내가 선을 좀 그어준다 그랬잖아. 행렬을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 행렬 종류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딱 내가 정해준 대로 하면 시험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일단 오늘 수업의 목표는 곱셈하는 방법 익히는 거. 그 다음에 거듭 제곱 나왔잖아. 지금 좀 전에 거듭 제곱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지를 찾아요. 곱해보면 돼요. 진짜 곱해보면 되는데 곱하다가 규칙이 나오면 그걸로 하면 돼. 하면 되지만 우리가 그나마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특수한 형태를 조금 외워볼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해보셔도 돼요. 자, 몇 가지만 외워봅시다. 일단은 거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 19번 옆에 여백에다가 제가 지금 써드리는 거 두 가지 형태만 좀 기록해두세요. 요런 꼴이랑 그 다음에 요런 꼴 요거 두 가지만 그 19번 옆에 좀 써줘. 10A1 그거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1A01 이런 거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자, 첫 번째 형태의 행렬들은 1, 0, NA,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1, NA, 0, 1 이렇게 됩니다. 자, 19번 옆에 이거 좀 써놓으세요. 그 다음 이거 쓰셨으면 뒷페이지 넘어가서 24번이 좀 있거든? 24번 옆에다가 제가 지금 쓰는 거 세 가지로 써주세요. 자, A001의 n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얘는 100A의 n제곱이고 얘는 A00B의 n제곱 이렇게 쓴 거야. 얘는 19번 옆에 얘는 24번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요 정도만 외우면 거듭 제곱하는 게 전혀 지장 없어요. 그 외의 건 그냥 실제로 해보면 돼. 자, 요거 그래도 뭐 내가 학원 선생인데 조금 외우기 편하게 좀 구현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들 아까 행렬에서 이 성분들 중에 행수랑 열수 같은 애들을 연결하면 그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자 그랬지? 주대각선이라고 하자 그랬지? 봐봐,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써있는 이 5가지 행렬들 있잖아요. 얘네들 형태 가만히 보시면 다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에서 하나씩 하나 두 개씩만 막 뭔가 좀 바뀐 거잖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 단위행렬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지? 1001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자, 거기 19번 옆에 내가 쓰라고 한 거 이 두 가지는 잘 봐봐. 이 지금 1, 0하고 1 여기까지는 지금 단위행렬이랑 똑같은데 얘가 다르지, 그렇지? 얘는 1, 0, 1 여기는 똑같은데 얘가 달라. 근데 아까 내가 주대각선이라고 한 거는 여기잖아. 근데 지금 이 19번 옆에 있는 두 개는 나머지 건 그대로인데 이 주대각선이 아니라 이 다른 쪽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이 주대각선은 실제로 있는 용어예요. 근데 부대각선이라고 부를게. 그냥 내가 이거는 얘네가 주니까 여기는 부대각선이라고 부를게. 이 부대각선에 있는 어떤 성분 하나가 단위행렬에서 이렇게 어긋난 경우, 이럴 때는 거듭제곱 하잖아. 그러면 그 거듭제곱 배가 돼. 걔만. 나머지 건 그대로 단위행렬처럼 나오고. 됐어요? 다시요. 이 주대각선이 아니라 이 부대각선에 위치한 어떤 하나의 성분이 다른 애가 있을 때는 나머지 건 단위행렬 모양이어야 돼. 그 상태에서 거듭제곱하면 걔만 그 거듭제곱 배가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1, 0, 뭐 2, 1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10제곱하래요. 그럼 보자마자 이건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21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야. 그치? 뭐 궁금하시면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근데 24번 옆에 쓴 거 있죠? 24번 옆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단위행렬 꼴에서 이 주대각선에 있는 애들이 뭔가가 좀 바뀌었지. 그래서 이 주대각선 라인에 있는 애들이 뭔가 바뀌잖아? 그럴 때는 n배가 아니라 n 거듭제곱배가 돼. 거듭제곱이 돼. n제곱. 그래서 얘는 지금 나머지 거는 단위행렬 형태를 유지하면서 얘가 a일 때 얘만 a의 n제곱이 되고요. 얘가 a의 n제곱이 됐지. 근데 얘랑 차이는 이 주대각선 성분은 두 개가 다 달라도 걔네 둘 다 각각 거듭제곱이 돼. 그래서 내가 얘는 안 썼잖아, 그렇지? 부대각선에 있는 건 여기 A, B 했을 때 걔네가 NA, NB가 되지 않아. 걔는 달라. 그래서 얘만 따로 하나 더 외워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해보자. 3, 0, 0, 1 요런 애를 5제곱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못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얘는 주대각선이니까 3의 5제곱 얼마죠?
200까지. 243 그래서 243 0 0 1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2 0 0 3 요거를 세제곱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각각 얘네들만 세제곱해서 8 0 0 2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좀 기억해두면 외우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 속도가 많이 빨라지겠죠. 네. 근데 이거조차도 저는 외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시면은 직접 하세요. 어차피 뭐 규칙성 찾는 건 실제 거듭적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나오니까. 뭐 학생이라면 밥 먹고 이 정도는 외워야 좀 박박하지 않겠어? 이제 자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된 거 봅시다. 얘들아 19번 보자마자 답이 얼마야? 19번 답이 보자마자 24야, 그치? 얘는 8배 하면 돼. 됐고요. 20번은 한번 풀어볼까? 20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이게 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거 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을까봐 같이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A의 n제곱이랑 B의 n제곱을 곱하라 그러면 이게 행렬은 교합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곱셈 규칙상 이렇게 정의가 돼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A 이렇게 계속 곱하는 거야. 그래서 총 n개의 A를 곱하는 거고, 거기다가 얘는 BBBB 이걸 계속 곱해가지고 n개를 곱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그냥 A가 되고 싶대.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A를 뭔가 거듭제곱하고 B를 거듭제곱했을 때 각각 뭔가 주기성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캐치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은 이걸 실제로 거듭제곱 해보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 외우는 형태가 아니야, 그렇지? 그냥 해보자. 자, A 제곱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1에다가 자, 얘 곱해보면 자 4에서 3 빼니까 1, 그 다음 2에서 1 빼니까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6에서 3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뭐 아직은 재미가 없고, 자 A의 세제곱을 하면 1, 1, 마이너스 3, 2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1 곱하니까 얘가 자, 마이너스 2에 3 더하면 1,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 1 더해서 0, 그 다음 6에서 6 더하니까 10인가요? 12. 그 다음 3에서 2를 더하니까 5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뭐 안 나왔으니까 뭐 또 더해봐야지 뭐. 잠깐만, 내가 이거 3번 안에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계산 잘못했나? 이게 맞지? 이거 뭔가 내가 계산 잘못한 것 같다. 잠시만. 1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구나. 오케이, 소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로 고쳐주시면 자 마이너스 2에서 3 더하니까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1 더하니까 0 되고요. 그 다음 6에서 6을 빼니까 0 되고요. 3에서 2 빼니까 1. 아, 그래서 얘가 딱 당위행렬이 돼버렸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뭔가 우리가 규칙을 찾은 거야. A라는 애는 세제곱 단위로 반복돼. 주기가 3이구나 라는 걸 찾았고,
마찬가지로 b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 b를 제곱하면 0, 1, 1, 0을 제곱하는 순간 0, 1 하니까 1 되죠. 0, 0이니까 0 되고요. 그 다음 1, 1, 0, 0이니까 0 되고 1 이렇게 딱 돼서 얘는 이미 제곱하는데 벌써 단위행렬이 나왔어.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말뜻이 이런 거지. A랑 B를 똑같이 n제곱했는데 그게 그냥 A가 되고 싶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 B라는 거는 여기 곱한 거에 영향을 안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일단 n이 어떤 수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B 입장에서 보면 이 n이라는 게 어떤 수여야 되겠어요? 제곱했을 때 2니까 2의 배수여야 되겠지. 제 말 따라와요? 다시요. 얘네 곱했을 때 A만 남고 B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만 봤을 때는 얘가 지금 n이 2의 배수여야 되고 그 다음 생각해봐. A라는 거는 지금 세제곱 단위로 단위행렬이야. 근데 이 결과가 A가 되려면 여기 들어가는 게 누구지? 누구여야지 제가 A가 되지? n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n이 1이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해보자고. 요것만 n이 1이면 되겠지? 그 다음 누가 돼? 4면 돼. 그 다음은? 7 이런 애가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건 어떤 꼴의 수지? 얘 입장에서만 보면 1, 4, 7 이런 애들 규칙이 뭐죠? 다시요. 1, 4, 7 이러면 3개씩 끊어서 봤을 때 첫 번째 애들이지. 그치? 그러면 3개씩 끊어서 봐. 자, 다시 3의 배수에서 몇 개 모자란 애들이야? 2개 모자란 애들. 그러니까 얘만 보면은 3k-2꼴의 수야. 그치? 얘는 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2의 배수니까 뭐 2m꼴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뭐 2l꼴이라고 할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나 같은 애니까 저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만족하는 애를 찾아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게 있죠?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자, 1, 4, 7. 그 다음 누구였겠어? 10이 없겠지. 근데 그 중에서 2의 배수를 찾아라지. 그러면은 그 중에 합격한 애가 4, 10 요런 애들이잖아. 그쵸?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어떤 애들 찾아라 했지? 50이 하자는 수 몇 개니? 얘들아 그러면 4, 10하고 얘네들 지금 간격이 6칸 벌어졌죠? 그 다음 누구겠어요? 16이겠지. 그러면 6칸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자, 얘네들의 규칙 찾아볼게. 잘 봐봐. 6칸씩 벌어지는데 4랑 10이랑 16 요런 애들이 있는데 그럼 6칸씩 벌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6개 단위로 생각하자는 얘기야. 그럼 6개. 처음 6개 단위로 봤을 때는 그 중에서 4니까 2개 빠지는 애지. 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6의 어떤 수를 곱한 거에서 2를 뺀 수가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되겠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묶음에서 두 개 빠지내고 두 번째 묶음에서 2개 빠지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 이하까지 몇 개 들어가니 그랬어? 여기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6, 8, 48 하니까 8 집어넣으면은 46 되니까 되지. 근데 9 집어넣으면 52니까 넘어가. 그치? 총 몇 개 있다? 8개 있다. 요런 얘기야. 이 11번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넘어가셔서 케이스 8번은 매우 쉬운 데니까 그냥 제가 한 문제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22번, 23번 한번 그냥 문제 한번 읽어볼게. 주행렬 AB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줄에 나와 있는 게 A 빼기 B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저거 내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식이야? 동엽아? 네? 저거 무슨 식이라 그래? 저거? 22번이요? 네. 이거 완전 제곱식. 그치. 근데 저게 성립하려면 우리 아까 얘기했다. 어때야지 저거 성립한다고 했지? 저게 그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지 저게 된다고. 얘들아 만약에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잖아? 그럼 저거 어떻게 돼야 돼? 전개하면 원래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근데 그 놈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뭐를 돌려서 말한 거야? 이 두 개의 행렬 AB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한 거야. 옆에다가 빨간 펜 같은 걸로 써봐봐. AB는 BA다 이렇게 써봐. 얘는 그냥 그 돌려 말한 거야. AB랑 BA랑 같다.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 자, AB 곱한 거랑 BA 곱한 거랑 둘이 원소 비교해, 아니 저 성분들 비교해서 같다 하시면 나올 거예요. 내가 이거 문제는 안 풀어도 되겠죠? 그다음 23번도 똑같다. 저 합차 공식이 저대로 성립한다는 얘기는 AB랑 BA랑 같다랑 같은 말이야 그냥. 상원아 이거 안 해줘도 되겠지? 모르겠으면 얘기해. 뭐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A, B랑 BA 그냥 각각 곱해본 다음에 걔네들 성분들 비교해보면 되는 문제야 그냥. 됐죠? 24번 할까 넘어갈까? 여기는 뭐 굳이 계산 막 끝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케이스 9번하고 10번 여기는 조금 이제 제대로 봅시다. 케이스 9번은 3개 다 같이 해줄게. 자, 25번 2차 정사각형률 A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먼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볼까? 자, 기억권. 그래서 기억은 우리 그냥 대표적으로 외우고 있는 공식 모양이죠. 근데 공식 모양인데 우리가 원래는 그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단위행렬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왜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까 그랬지. 어떤 행렬하고 단위행렬을 곱하잖아. 그럼 단위행렬은 곱하는 개가 되게 해준 행렬이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는 A가 돼. 근데 문제는 순서를 뒤집어서 곱해도 얘 뜻이 얘가 되게 해주는 애니까 얘도 A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위 행렬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을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야. 즉 기억번은 그냥 보자마자 맞는 말이야. 됐죠? 저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자, 니은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얘는 A를 5번 곱하나 제곱하나 둘 다 2래. 그러면 한번 A가 원래 2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첫 번째 저식이 요거 내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A를 5번 곱한 놈도 2고 A를 2번 곱한 놈도 2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여기다가 뭐 곱하면 이거 돼요? A? 세제곱 곱하면 A 5제곱이 되지 그치? 근데 얘에서 뭔가 곱했는데 얘가 됐다는 얘기는 A 세제곱이 뭐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했는데 얘가 됐잖아. 근데 우변을 비교해보면 단위행렬에 뭐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려면 걔도 뭐 해야 되겠어? 단위행렬이겠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야. 얘가 단위행렬인데 얘도 단위행렬이거든? 그럼 얘네들 가는데 한 번 곱했지 A를. 그럼 걔도 뭐겠어? 걔도 단위행렬이더라 이 얘기야. 무슨 말이 되겠죠? 니은 또 빙고. 자, 디귿은 거기 보기 보면은 이건 마치 우리 이제 뭐를 연상시키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완전 합차로 인수분해되는 걸 좀 연상시키는 애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1이면 x가 8마일이다. 요런 걸 연상시키려고 한 거야, 그렇지? 자, 요게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어 놓으세요. 왜 안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해 줄게요.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번 그 26번 또 가볼게. 어, 2차 정사각형률 A, B에 대해서 A, B랑 BA랑 더하면 영행렬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기억 A랑 B를 더해서 완전 제곱하면 자, 저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 그랬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얘는 원래
원래 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행렬은 얘를 원래 곱하라 그러면 원칙상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진짜 분배를 해야 돼. 근데 분배를 했더니 앞에 나오는 거는 a제곱, 그 다음 나오는 게 ab, 그 다음 나오는 게 ba, 그 다음 나오는 게 b제곱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자식이 더해서 영행렬이래. 그럼 이거 사라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 말한 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구나 확인한 거예요. 빙고. 자, 니은번 쟤는 저기 합차 공식이죠.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자, 얘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어? 원래는 행렬에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분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분배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 플러스 ba,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됐는데 자, 문제에서 ab랑 ba랑 더하면 영행렬이래. 그러면 지금 얘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라는 얘기는 이게 사라지니라고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게 영행렬이라고 한 게 아니야, 그치?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영행렬이야.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있어, 없어? 틀렸다, 야. 알 수 없음이야, 알 수 없음. 그래서 여기가 사라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판단할 수 없고. 그 다음 디귿 ab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를 a제곱 b제곱이라고 쓰고 싶으니 욕망을 좀 참으시고 원칙대로 얘는 그냥 ab 이렇게 곱한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자 이렇게 해볼게. 얘 지금 곱한 모양 안에서 뭐 딴 걸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얘 지금 BA라는 애가 여기 지금 모양이 들어있잖아. 그럼 BA는 다른 말로 마이너스 AB야, 그치? 그럼 얘 모양이 이렇게 된다. A에 가운데 지금 마이너스 A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B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실수의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시면 마이너스 빼고 얘네끼리 만나서 A제곱이 되고 얘네끼리 만나서 B제곱이 돼요. 근데 얘가 물어본 게 지금 저거 되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죠. 그래서 얘는 정답. 자, 27번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여기도 그 요 파트 있잖아. 이 지금 케이스 9번에 이 가나다 맞는 거 고르세요. 그래서 요 그 시중에 문제집도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오는 데가 있거든. 그 그냥 너네들 많이 보는 그 쌤 같은 거 막불 이런데 그 유형서들 보면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되게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런 거 보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행렬의 행수 시간에 여러분들 요번 시험 범위에서는 사실 경우의 수나 아니면은 그 2차 부등식 그쪽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아. 자, 한번 들어가 볼게. 27번. A제곱이 A랑 같니라고 물어봤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 봐봐. A제곱이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하려고 이 식에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 두 개식을 뭔가 이용을 할 거야. 근데 이 식에서 선생님이 B를 표현해볼게. 그럼 B는 A
마이너스 2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 b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 식이 a의 a-2다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영행렬이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 이해하는 게 그냥 얘죠.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치? 그러면 이제 기억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얻으시면 a제곱은 우리 기억에서 지금 a라고 바꿔놨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b제곱을 뭔가 차수를 떨어뜨리고 싶어. 근데 b제곱을 차수로 떨어뜨릴 건데 뭐 이거 그대로는 되지만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저기 위의 식에서 그냥 이번에는 a는 해보자. a는 b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a 자리에 집어넣으면 b 플러스 2랑 b랑 곱할 거야. 그러면 그냥 b제곱 플러스 b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b제곱이 마이너스 b지. 그러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바꿔 넣으면 쟤네들이 지금 더한 게 단위행렬이냐 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단위행렬이라고 했거든. 그치? 그래서 얘도 맞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얘는 우리 좀 전에 a제곱을 뭐라 그랬지? 얘를 a라 그랬고 얘를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b라고 했어. 그럼 얘네를 곱하면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ab라는 거를 알잖아. 근데 문제는 ab가 영행렬이래거든. 그럼 영행렬에 부호 바꿔봐야 영행렬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맞다 이거야.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다. 자. 이 페이지 금방 하니까 요거 하고 이제 시간 드릴게요. 쉬워도 될까요? 자, 이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나와 있는 거 있거든. 요거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 안 나올 거건데, 이 공식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없었거든.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굉장히 편리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일단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 케일리랑 뭐 해밀턴이랑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썼겠지. 잘 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 어떤 A라는 행렬이 요런 애가 있었다고 쳐볼게.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요런 애라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저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봐봐. A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그다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행렬은 영행렬이다. 이런 식을 작성할 수 있대요. 일단 써놓으세요. 주원이 저 자는 건가 저거? 주원이 차요. 옆에 때려 현수야. 그 싸대기 때려. 아 진짜. 싫어. 잘 잤어? 했어요. 저기 아닌데 지금 페이지가? 터치가 너무 한 사람을 봐. 잠을 못 잤어. 아 요것만 하면 돼 이제. 차만 좀만 하면 돼 이제. 봐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은 어떤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그 행렬의 성분들을 가지고 이런 행렬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이렇게 받아들여. 선생님 저거 왜 성립해요?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막
왜 그럴까 하고 원리를 고민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누가 저렇게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게 있잖아. 얘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저렇게 된대요. 누가 발견해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자, 어떻게 써먹느냐. 예를 들면 요런 얘기야. 그냥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항상 그 성분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해볼까? 어떤 행렬이 뭐 1, 2, 3, 4라고 쳐보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떤 행렬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네들 더해서 5a 그 다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가 4에서 6배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 단위 행렬. 이렇게 하면 영행렬이 되더라 이 얘기야. 왠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대. 그냥 받아들여. 그렇구나 받아들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구나 하고 여기까지 받아들이셨으면 보자마자 28번을 먼저 답 내보세요. 일단 28번 보시면은 걔 가지고 내가 저 행렬식 만들어 보면은 a제곱에 a랑 d랑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거기 부호가 그냥 플러스 3a가 되고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4에서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영행렬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거기 지금 꼴을 보니까 2를 넘겼잖아.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3a가 2다. 이렇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k는 그냥 3이겠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약에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하면 답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만약에 내가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못 외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진짜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돼. a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 그치? 하면 되는데 이걸 알면 훨씬 시간이 빨라진다고. 실제로 거듭 제곱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 이걸 알면은. 자, 근데 기왕 한 김에 내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몇 가지만 얹어줄게. 봐봐.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A를 가지고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거꾸로 얘 가지고 이 행렬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 혹시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어떤 말에 이 말 순서 바꾼 걸 뭐라 그러죠? 역이라 그러지. 역. 예를 들어서 주환이는 숙문고 학생이다가 맞아 들려요? 아, 숙문고 아니에요? 어디야 너? 서울여고요. 야, 좀 같이 좀. 야. 다시.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선재는 숙문고 학생이다 라고 하면 맞잖아. 근데 그 말에 이 말 순서를 바꾸잖아? 그럼 숙문고 학생이 선재다라고 하면 맞아 들려? 이 대충 집합 배워서 알죠? 이 숙문고 학생의 집합 사이즈가 훨씬 큰 거 알지? 그러니까 말 순서를 뒤집으면 얘는 참이 돼 거짓이 돼? 틀리다고. 그치? 우리가 쓰는 대부분 말들은 사실은 말 순서를 뒤집잖아요? 그럼 대부분 성립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순서를 뒤집었을 때도 성립하는 걸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외우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야.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잖아. 근데 얘는 특이하게 뒤집어도 성립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걔는 직각삼각형이다. 이것도 성립해. 이런 게 특이한 말이라고. 자, 얘는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저 행렬 가지고 저 행렬식을 만드는 건 성립하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아까 내가 왜 그 앞 페이지에서 이거 왜 안 되는지 보여줄게 했던 거 있지? 그 a제곱이 2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렇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a제곱이 2라는 얘기는 넘기면 그냥 요렇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마치 이게 그 식으로 생각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구조니까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실제로 a가 2라고 하면은 2에 제곱해봐야 2니까 빼서 성립해, 그치?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성립해.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더 있냐? 잘 봐. 요 식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우리 편의상 저기 부분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 부분을 내가 m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여기 부분을 n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얘들아, 그러면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단위 행렬이나 마이너스 단위 행렬도 성립하지만 m이 뭐가 돼버린 거야, 그냥. m이 뭐면 이렇게 되겠어? m이 0이고 그 다음 n이 뭐면? 마이너스 1인 모든 행렬들은 다 이 식을 만족하게 돼 있어. 자, 만들어보자. 대충 그런 거. m이 0이라는 거는 여기 더해서 0 된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 다음
AD-BC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내가 그냥 아무거나 2, 0 이렇게 넣으면 AD-BC 마이너스 1이지. 이런 애도 이 식을 성립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서 얘 단위행렬이거나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닌데 걔가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만 있다라고 말하면 틀리게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즉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저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얘를 가지고 저렇게 내가 추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형태의 행렬들이 있어서 그래. 첫 번째는 A가 몇 배의 단위 행렬 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위 행렬이나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예시를 좀 들어주자. 자, 적당한 거 뭐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A제곱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단위 0행렬이다. 이런 식이 주어졌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얘 가만히 보면 이거 그냥 식모양 인수분해하고 싶잖아. 그러면 근이 1이랑 2지. 그러면 근이 1이랑 2니까 걔네들을 개수로 갖는 그거 배의 단위 행렬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A가 K2꼴일 때 요렇다라고 하면 요 예시에서는 A가 단위 행렬이거나 두 배의 단위 행렬이면은 성립해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다고? 단위 행렬 꼴이 아닐 때가 있어. 그런 애들 중에서도 저 식을 만족할 수가 있어. 어떤 애들이냐? 자, 저렇게 만들려면은 자, n이 뭐란 얘기야? 3이고 n이 얼마다? 2인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행렬들이야. 자, 뭐 그냥 하나만 만들어 보자 얘도. 자, 어떤 애들이 있니라고 하면은 얘랑 더해서 3대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적당하게 1이랑 2라고 써볼게. 그 다음 얘네 곱에서 얘네 곱 뺐을 때 2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뭐 이미 2니까 그냥 여기 빵빵 채워넣자. 이렇게 되면 이거 성립하죠. 근데 얘는 전혀 단위 행렬의 몇 배 꼴이 아니에요. 그쵸? 이해돼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더해서 3 되는 거고 3, 0 이렇게 잡을까? 그 다음 얘네 곱에서 얘네 곱 뺐을 때 2 되려면 여기 0이죠? 그럼 뭐 여기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런 것만 있겠니? 계속 있겠지 뭐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요 행렬식을 보고서 저 행렬 A가 뭐다라는 건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겠죠? 단위 행렬의 실수의 꼴이랑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눠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요 정도만 그냥 상식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사실 투머치야. 이런 건 안 나와. 이제 나 학교 다닐 때가 나온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케이네 밀턴 정리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 행렬 가지고 이 식을 만들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거기 28번처럼 뭐 저렇게 그냥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케이네 밀턴 정리가 진짜 유용한 경우가 언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생각 한번 해봐.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n이 0이야. n이 0이란 얘기는 뭐란 얘기야 이거? a제곱이 몇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되지.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a제곱이 몇 단위 행렬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주기성을 아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유용하게 써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많이 나온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30번하고 마무리합시다. 29번 그냥 후딱 해버리면 되죠? 29번 그냥 후딱 계산해보세요. a 더하기 b가 얼마나 얘기야? 3. 그 다음 ab 마이너스 3이 1이란 얘기죠? 그러면 걔네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하시면 돼요. 답은 1입니다. 자, 30번 하나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잠깐만. 24번이 아니라 내가 잘못 썼잖아. 이상한 걸 썼네. 미안해. 30번이라고 써놓고 24번을 썼네.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 A라는 행렬 가지고 일단 이 K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면 어떤 식이 나오죠? A 제곱 마이너스 얼마? A 플러스 D 5A 그다음 4에서 6배니까 마이너스 2 요런 식이 나왔어. 그다음 얘를 단위로 얘가 지금 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이 구조로 보려고 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A 세제곱이잖아. 그럼 A 세제곱이란 건 A랑 A 제곱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요 식은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봤겠지만 차수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러면 얘는 A 제곱을 5A 플러스 2다라고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놈을 좀 변형을 해볼게. 얘는 A랑 A 제곱을 곱한 건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A에다가 A 제곱이 얘니까 5A 더하기 2를 곱하겠다 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얘가 5A 제곱 더하기 2A로 차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얘랑 이제 남은 것도 쭉 계산해 보면은 일단 이렇게 보자. 동요항이 지금 7A 제곱이지? 그래서 일단은 얘 식을 여기다 쓰자. 자, 7A 제곱에 그다음 얘랑 더하면 5A에 그다음 2가 있는데 얘를 또 한번 얘로 바꿔놓으면 되지. 그러면 차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 7배 하면은 35A인데 얘 때문에 40A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랑 곱하면 14E인데 얘랑 더해서 16E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원하는 게 뭐였죠? 저기 A 개수랑 단위 행렬 개수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시면은 56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했던 거 한번 리뷰 좀 해볼게. 얘들아 오늘 설명했던 거 있잖아. 행렬은 그 작년도 이제 쭉 학교별 기출 문제 봤을 때 요 정도 알면은 이 안에서 완결이야. 이거 알면은 뭐 못 풀만한 건 없어 행렬에서. 자, 한번 기억해보면 행렬 처음에 내가 뭐 했지? 행렬 어떻게 정의하냐, 그 다음에 꼴 파악 어떻게 하냐 요런 얘기했고 성분 그거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렬들을 서로 같다고 정의하냐 요 얘기했고 덧셈 뺄셈 실수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곱셈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곱셈 맨 처음 뭐부터 하라고? 곱셈 맨 처음 뭐부터 하라 그랬지? 곱할 수 있는지 꼴부터 먼저 봐. 꼴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곱셈에 대해서 거듭 제곱했을 때 요 놈들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K 해밀턴 하나 좀 알아두시면 내가 이거 실제로 언제 제일 유용하다고 그랬어? 마지막에 한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얘네 AD 더했을 때 0돼 버리잖아. 그러면 A 제곱이 단위 행렬 몇 배가 돼서 이 주기성 찾기가 진짜 편해져. 그게 실제로 문제 제일 많아. 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40분까지 20분 쉬었다 오시면 돼요.